이 집회는 자유발언이 핵이에요. 자유발언 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가셔야 오늘 밤 드라마 한 달 동안 마음 졸이며 이 집회장이랑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자유발언을 준비하시기 전에 5월 16일에 내셨거든요.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승진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특별 재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보장, 사고 이후 전 과정을 조사 범위로 할 것, 사고 관련자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 정보의 투명한 공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철저한 책임 추궁, 확실한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가족대책위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기 모여서 80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고 그 소식들이 한국의 언론에 전해졌습니다. 그걸 보신 유가족들은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모였잖아요. 그 경과 아시죠? 5월 11일 지난주 일요일 우리가 데모한 날 그날 뉴욕타임스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광고를 녹음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몇 명이 모였죠? 아시는 분? 4,129명 10불, 5불, 30불 반찬가 아껴가면서 모은 돈으로 우리는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냈어요. 광고가 얼마? 58,000불 정도. 그 다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유명무실한 한인단체들 우리를 종목으로 몰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더 이상 참사를 나몰라라 할 수가 없다.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은 다 죽음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하고 목소리를 들려줬을 때 영사관과 한인 유명무실한 단체들은 우리를 빨갱이라고 종북이라고 몰았습니다. 고배를 했어요. 한인신문에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월 16일 지난 금요일 다시 워싱턴 포스트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아시죠? 네. 그 다음 우리 전체 얼마 모았죠? 16만 불 이상을 모았어요. 그 두 광고 낸 후에 남은 돈은 우리 어디다 쓰기로 했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쵸? 비판받을 건 받고 그러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진도에 행복하게 또 우리의 조국에 닿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 외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하시죠. 오케이? 하나 둘 셋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오늘의 모임은 우리의 아이들을 잊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자유 발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요.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은 저는 일단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이 일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는 항상 유한 베스트 저장소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한테 중국이라느니 빨갱이라느니 그런 꼬리표 붙이면서 잘 죽었다. 예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희생자들한테 비하하듯이 잘 죽었다. 그렇게 뒤에서 숨어서 비난하는 모습, 그런 모습 정말 보기 싫어서 저는 여기 직접 나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여기 직접 나왔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아서 못 나왔는데 오늘 여기 나와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스피치를 함께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주 기쁘네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시 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9월 4일에 선거를 할 수가 없는데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 대신에 꼭 투표장에 가셔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서 떨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번 일을 보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정말 자기들만 위한 거지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믿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는 글소들이 그 조그만 우리의 표본이나 사자가 공격할 때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공격당해서 자기 동료가 죽어가는 거를 보고 있는 거 보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힘, 자기들이 뭉쳤을 때 얼마나 힘이 세서 그 조그만 무리를 물리칠 수 있는데 그 자기들의 힘을 못 깨달아서 당하는 거 보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쫄지 맙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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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애 둘 엄마예요. 처음 오는 거라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왔거든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여기 와서 28년 살았고요. 종북이 뭔지 빨갱이가 뭔지 전혀 신경 안 쓰고요.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문재인이 대통령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우리 애들들이 죽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자리에 왔고요. 그냥 우리한테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다시 더 세게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다음 분, 자유발언 하실 분. 우리 모두가 떠올린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을 것을 명하고 떠난 선장과 선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경도 그들이 고용한 언딘도 단 한 사람의 승객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은 자신을 믿고 기다릴 것을,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약속했으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계속 사기를 쳤고 청와대는 조작을 했으며 해경은 발뺌을 했고 정치권은 유가족을 희롱했습니다. 유가족이 폭도라니요. 5.18 광주항쟁 때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을 향해 그들은 폭도라고 했습니다. 유가족이 폭도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대통령은 완벽하게 무력했습니다. 화려한 맞춤 옷을 입고 청중을 향해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드는 선거의 여왕 이상의 그 어떤 행위도 그 박근혜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정선거 당선이라는 치명적 핸디캡을 안고 대통령직을 이어오던 그는 결국 공작 정치의 꼭두각시가 되어 이 나라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아세요? 네. 국정원이 100만 건 이상의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는 유언비어를
모든 곳에 뿌린 거랑 똑같아요. 모든 국가기관이 이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미 닉슨처럼 쫓겨나고 했어야 했던 사안입니다. 아시죠? 네. 저희가 그거 제일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네. 우린 지금의 이 사태가 정부의 무능에서 초래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음모에 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능과 무책임, 부도덕으로 뭉친 박근혜 정부는 이 나라를 구석구석까지 썩게 하여 작동불능의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만에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실패를 증명하였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생명보다 전화 넘어 들려오는 누군가의 명령이 더 중요하고, 이거 아세요? 진선미 의원이 9.11과 진도 해경 간에 교신을 받아서 봤더니 높은 사람 모시는데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다 썼답니다. 아이들을 먼저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윗선이 뭔지 그분들 모실 생각에 9.11도 해경도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를 다시 한번 서슴없이 짓밟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며 차마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나갈 생명들을 추모할 권리마저 압수해버리는 이 사회는 아비규환의 지옥입니다. 여기서 튀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린 지옥에 버려진 노예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지난 세기부터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고 끌고 왔던 오욕의 역사는 박근혜 정권에 와서 더 이상 지켜할 수 없을 만큼 생산된 오물과 피해의 무게에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4월 16일 학살과 함께 수장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나오셔서 구호를 외쳐주실 분 아니면 자유발언하실 분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기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자식이 거기 배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얼마나 기가 막힐지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너무 언론들이 너무 조작을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뻔뻔스럽고 초등학생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만 뱉어내는 상황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요. 인터넷으로만 지금 봐도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들을 가슴에 묻을 엄마들의 심정은 어떨까 싶어서 그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대변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광주 분들은요, 일단 5.18 항쟁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많이 이해하시는 상황이에요. 직접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서울로 와서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저 전라도에서 왔다, 광주에서 왔다, 광주 항쟁에 대해서 제가 91학번입니다. 그 시절까지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오는 거를 저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할 때. 그때까지만도 아직도 언론에 대해서 조작되어 있는 광주 항쟁의 진실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을 또 겪으면서 그때는 어떤 사건이었겠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공감해 주시는 차원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조작이라는 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막 죽어나가고 총소리가 막 많이 들려서 엄마랑 이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요. 광주에서요. 그거 안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34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도 비슷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에 너무나 통탄스럽고요. 다른 분들도 다들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Stop deceiving people. 진상규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책임자 처벌. 여기 쉽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중에서도 자유발언 지난주에는 때와같이 굉장히 집회를 힘들게 했는데 오늘은 또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그렇지만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모인 우리들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바로 역사적인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하는 날인 것도 참 뜻깊고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들 그리고 신문에 낸 것들을 일부 한인 단체들 몇몇 분들이 종북이나 좌빨이나 빨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용어를 그분들이 쓰시면서 매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종북이나 좌빨 그런 것과 상관없이 순전히 이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아무 어른들의 방송에서 희생당하고 그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이렇게 모인 각자의 소중한 마음들을 한꺼번에 좌빨이나 종북으로 매도하는 그런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도 같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모여서 끝에서 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을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아이들이 2명, 3명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처벌도 원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5.18 민주화 항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세월호 때문에 촛불 집회를 하고 계신데 민주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무식하게 탄압을 하는 게 이 시대에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포트해줄 수 있는 것들을 서포트하면서 사실 저도 시민권자고 그쪽 나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도 한때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이상 이런 슬프고 억울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정의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하면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다 같이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세월호는 계속된다는 것을,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과 또 어제와 같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같이 울고 분노하고 외쳐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 행동하겠다. 진상규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책임자 처벌. 아이들을 살려내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스탑 미디어 센서십! Stop media censorship. 스탑 디스닝 피플! Stop deceiving people.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난 12월 저희 엄마들은 정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정부의 주요 언론 검열로 무력화됐고 실패한 구조작들의 진상을 드러내는 인터넷 동영상과 게시글들이 웹상에서 지워졌고 박 대통령의 행위는 이 나라를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하시니까 여러분들 광고비 내셨죠? 네. Stop media censorship! Stop media censorship. Stop deceiving people! Stop deceiving people. 지금 비가 조금 내리는 상태로 신동 시위를 하고 여기 경찰 있어요. 경찰 있어요. 폴리스! 폴리스! 우리는 국민들 폴리스! 저희는 한국민들입니다. 오늘 퍼밋을 받았고요. 경찰이 바로 옆에서 대기돼 있으니까 오늘 안에 오셔서 시간을 주실 수 있는 조용히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하면 함께 외쳐주십시오.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 둘, 셋.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운전에 모였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나와서 잘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 못 불러요. 경찰 불렀어요? 네. 이거는 합법 집회이기 때문에 당장 체포하라고 그러세요. 저거 찍어도 인터넷에 올릴지는 몰라서 못 올 수 있거든요. 혹시 자식을 시키지 않을까? 근데 그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괜히 여기 미국에 계신 한인의 노인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받아가지고서 점심값이라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밝혀주세요. 정부에 말도 안 되는 거 돈푼 조금 받아가지고서 정부의 끈앞을 노릇하시는 거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고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이든 언론이든 정부든 정권이든 그래야 착한 아이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아저씨가 나 쳤어. 어떤 놈? 아저씨가 나 때렸어. 경찰 부르려고. 우리의 집회를 종북으로 몰아가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한인신문에 비자한 당초에 그분들이야말로 종북입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정부에 대해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공산주의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얘기하는데 그게 왜 중독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죠? 맞습니다. 소리 안 나오니까. 맞습니다. 나와서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센서십. Stop media censorship. Stop deceiving people. Stop deceiving people.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하실 분, 말씀하실 분 나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정부에 일하시는 분들 저희 종으로 국민을 위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려고 그러고 우리의 같은 편이 아니라 우리의 적으로 그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은 세월에 하고서 죽어가는 아이들처럼 저희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정부가 언론 조작 및 대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엄청난 죄를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자유롭게 얘기하지도 못하게 앞에서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잡아들이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지금 민주주의 행태를 띠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행태를 띠고 있습니까? 누가 종북 잡발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종북 잡발입니까? 정부가 종북 잡발입니까? 하는 행태가 맞아,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 한인에서 오셨는데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들면은 진짜 아니죠. 그게 무슨 한인입니까? 알고 이거 이러다가 오늘 한인이 이 정치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될 행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라. 우리 모두가 일어나면은 한국 부정부패 막을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네, 각오합니다. 여러분들 다 일어나 주세요. 다 함께 손을 모아 손에 잡고 이 세상 바꿔봅시다. 감사합니다.
내버려둬야지 정석있다고 나오는데 좀 드려야 되겠다. 들어갈 사람.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게 운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는 내가 이런 발언하는데 누가 와서 반대를 하고 항의를 하고 막고 아까 저기 할아버지를 때리셨는데 그런 것도 말이 안 돼. 이런 상황이 국가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돼. 오늘 아침에 박근혜 씨가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머리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아주 역당하다 판단해 주시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 양심까지 모시고 언론 탄압을 하고 언론이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2014년에 일어나는 것 말이 안 돼요. 맞습니다. 방법이는 내시면서 비롯한 마음, 그런 마음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광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데 어떻게 동의한다든지 말을 잘 못해서 안 나오는데 아까 우리랑 같이 운영같이 그냥 가면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갈려가지고 저분들과 이분들이 갈린다는 게 화가 나요.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애들이 눈앞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모임을 갖는 분들한테 부끄러워하래요. 뭐가 부끄러운지 진짜 이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저도 진짜 묻고 싶어요. 뭐가 부끄러운 건지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전 세계 텔레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건지 이렇게 이거 나와서 보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건지 뭐가 부끄러운 건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래 걸려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잘하세요. 정말로 우리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우리가 여기 나와서 얼굴을 보려고 하는 건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저는 최루탄이 날리고 그때도 저는 방관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서 그 최루탄 날리는 학생들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상태로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내서 끝까지 이렇게 갈리는 이런 살에 맞서서 싸워야겠죠. 맞습니다. 한국의 친구들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한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그 니네 조국을 그렇게 창피하게 까발리고 싶느냐 하면서 했던 거에 대한 그 제 친구와 주고받은 제 친구가 쓴 글인데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제 마음을 너무 잘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프로에게 질문하기 전에 눈을 한번 감아봐주세요. 저 바다에 내 눈앞에서 기울어져 있는 내 딸이 있는 거야. 걔는 기울어 안고 있고 딸은 문자로 아빠 무서워요. 빨리 꺼내주세요.
눈앞에서 내가 보고 있는 데서 내 딸이 죽는 걸 상상해 보렴. 비행기 추락도 아니고 공중 폭파한 것도 아니고 영명구조는 어느 무엇을 갖다 댄다 해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거다. 내가 내 딸이 내 앞에서 물에 잠겨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닥치고 있는 것도 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정권을 논한다는 것도 시민권을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 배 안에 내 딸을 그냥 익사시켰어야 했던 엄마 아들로서, 나 또한 그 부모가 될 수 있었던 한 부모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 아이의 죽음을 그저 조용히 입 닥치고 받아들이고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전에 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수치심을 겪으며 이렇게지기보다는 시부를 드러내면서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노력하고 싶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는 가르친다. 한국 안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하라고만 한다. 강제할 수 없는 pháp, 미국이든 어디든 해서라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내 딸이 내 눈앞에서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번만 더 봐주세요. 자유발언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월호 사건 때 사건 나고 저도 잘 아니는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제 와이프는 지금도 들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정권이 그걸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그런 어떤 비리로 인해서 그게 쌓여져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단지 잘못된 거는 그 현장 구조하는 데서 그게 잘못됐다고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언론에서는 지금 그 위험해서 뭐 많이 벗었다 이렇게 그러는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 배가 침몰을 하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 구조를 해 와야 되는데 구조를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웠더라고요. 근데 그 구조가 잘못된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여기서 조그만 식당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면은 해물살 나오면은 점수는 여기서 점수 주잖아요. 점수가 못 받으면 한국에서는 제가 돈 주고 했을 거예요. 점수를 올려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돈 주는 그 점수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저는. 근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경찰한테 대들고 막 그 티켓 주면 찢어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저도 여기서 와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기 미국 친구. 근데 한국에서는 뭘 하면 다 돈으로 해결하고 다 뭐하면 비리로 인해서 그런 그 사건이 이렇게 크게 전개됐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시위할 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나와서 여기의 실정을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실정이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사고 시장에 수동을 했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보고 어떻게 사고를 시작한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자기네 가족들한테 그 마인을 좀 바꾸게. 맞아요. 그게 지금 써본 게 아니에요. 법보를 하는 게 아니죠. 하는 게 있다는 소리고요. 그 미국 서서히 전화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권의 일이 아니에요. 먼저부터 계속. 아니 그런데 이 정권이 정당한 정권이 아니잖아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전부 지원을 했어야죠. 아니, 그건 제 개인적인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예, 이번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항상 옛날 과거사를 항상 붙이시는 게 언제까지가 과거죠? 어제까지인가요? 아니면 10년 전인가요? 왜 우리는 과거 탓만 할까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왜 언제까지 지난 날만 할까요? 6.25 때? 일제 때? 지금 벌써 2014년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과거가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이 정권에서는 과거하고 발목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맨날 과거 탓하고 중국 탓하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빨갱이에요. 사들의 취조까지 하면 다 빨갱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국가예요. 우리가 빨갱이에요 진짜.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죠. 과거 탓을 그만하고 미래를 좀 나가야죠. 책임자 있으면 처벌을 하고.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참 부럽네요. 감사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일 알라만입니다. 되게 먼 거리인데 올 수밖에 없었던 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고학교 같은 게 아니고요. 제가 유학생으로 미국에 나왔을 때 2002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국제적 정권, 노무현 정권, 중간에 대한 좋은 시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자기가 떠나온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년 만에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이런 나라가 될지 몰랐어요. 제가 세월호 뉴스를 처음에 봤을 때만 해도 얼마나 여론 조작이 심했던지 저는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정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에 탈락하는 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민주주의가 회행을 하고 얼마나 여론이 썩었고 얼마나 언론이 썩었으면 왜 정말로 교육 많이 받고 아무리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쉽게 진실을 알 수 없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너무 공모스럽고요. 그 진실을 안 다음에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지금 제가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 살지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이렇게 이런 집회에 가만히 있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저희의 목소리, 이 사건을 부당하고 정부가 잘못하였고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목소리를 꼭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지금 주요 언론들은 많이 부패했지만 아직도 양심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자분들, 언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꾸준한 것,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참하신 여러분, 물론 저처럼 멀리서 볼 수도 있고 가까이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말 정신 안 차리셔서 제가 이렇게 작은 모여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정말 너무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센서십, 비즈니스 기초,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